제가 목적론에 대해서 저의 그 수업인 교직의 철학적 탐색이라든가 아니면 교사의 자기 실현론에서 여러 가지를 논의를 할 때 이용하는 그림입니다. 제가 여러분하고 이 그림을 상세하게 논할 수는 없어요. 다만 그 나무라는 은유가 상징하는 바를 생각해 주시면 우리가 나무처럼 자라나는 존재로 생각하시면 돼요. 뭐 쉽죠. 그래서 지금의 나가 만약에 저 나무에 여기 제가 사회화라고 써놓은 이 중간쯤에 존재한다고 생각하면, 그러니까 연령대로 여러분이 20대라든가 30대라든가 그러면 저희 나무의 중간쯤에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저 나무의 중간쯤까지 성장한 나라는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서 어떠한 원인이 있었는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것을 인과론적 성찰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굉장히 과학적인 성찰이고 쉬운 방법입니다. 그래서 저 나무의 그 뿌리서부터 토양서부터 어떤 것들이 나한테 작용해서 지금 20, 30대의 나를 만들었는가를 성찰해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린 것은 이런 쉬운 인과론이 아니라 목적론적 성찰입니다. 목적론적 성찰이란 것은 지금 20, 30대의 나를 설명하기 위해서 아직 영 가보지 않은 7, 80대의 나를 상상해 보는 것이에요. 그것을 무엇이냐? 저 그림에서는 제가 이제 별 같은 것으로 이제 상징적으로 제시를 해봤어요. 내가 평생 살아서 거목이 된다 칩시다. 그래서 내가 빛나는 존재가 된다고 설정을 하세요. 왜 안 해요? 그렇게 해요. 뭐 미칠 거 없습니다. 그러면 그 빛나는 존재가 무엇이든 간에 뭐 어떤 세상의 사업적인 성과로서 아니면 그 학문적인 성취로서 아니면 인간관계의 그 덕을 쌓음으로써 아니면 어떤 이타적인 일을 세상에 그 벌임으로써 세상에 득을 줌으로써 내가 어떤 훌륭한 별 같은 존재가 됐다고 설정하세요. 그러면 그 설정을 가지고 지금의 나를 설명하는 것이에요. 나는 거기 가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고군분투하고 있다. 그래서 나의 지금 이런 실수, 오류 이런 것도 다 나의 미천이 되고 나를 키워주는 자산이 될 것이다라고 스스로를 합리화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 멋대로예요. 자기 멋대로 목표 설정하고 그것에 따라서 지금의 나를 자기 멋대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이게 나의 이야기 만드는 것이에요. 이야기 만드는 건 남이 만들어주는 게 아닙니다. 내가 만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멋대로 한다는 것이 당연한 길입니다. 그래서 목적론적인 성찰이라는 것은 아직 가보지 않은 미래의 목적에 비추어서 지금의 나를 설명하는 것이에요. 이게 익숙하지 않은 분들 계실 텐데 이런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남자들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이 이 말 다 알 것입니다. 훈련소에서 이제 뺑이 친다고 하죠. 아니면 내무반에서 쓸데없는 무의미한 일, 상관이 시킨 일 그런 거 하고 있어요. 근데 그때 자신을 위로하는 말이 이것입니다. 뺑이 치는 이 순간에도 국방부 시계가 돌아간다는 얘기는 무엇이냐? 지금 전혀 의미 없고 쓸모없는 일을 하면서 박박 기고 있는 것 같지만 이게 다 유의미하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1초, 2초 나는 더 제대할 날에 가까워지기 때문에 다 유의미하게 나는 시간을 보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하루하루가 무의미한 게 아니에요. 그 기쁜 제대의 날에 다가가고 있기 때문에 이걸 우리 삶에 더 확장해서 보신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내가 그냥 하루를 뭐 그럭저럭 이렇게 뭐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냥 남의 뜻에 밀려서 어쩔 수 없이 하루를 보낸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하루를 보낸 게 나의 목적에 다가가기 위한 또 그만큼의 시간을 쓴 것이고 한 발자국 다가가는 과정이었다라고 보는 게 목적론적인 관점입니다. 그럼 나의 목적은 무엇이냐? 그것은 저 스타를, 별을 여러분이 설정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결국엔 그 최종 궁극 목적지는 죽음이에요. 너무 그 살벌한 얘기를 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제가 죽음과 친해지는 삶을 쓴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이게 하이데거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삶에서 늘 일상에 비본질적인 쓸데없는 일에 사로잡혀서 살다 보니까 결국 우리가 최종으로 맞게 될 죽음이라는 그 절대적인 사실을 외면하게 되고 결국은 본질을 잊고 산다라고 경고를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죽음이라는 절대적 종착지를 인식한다면 그럼 정말로 내가 내 삶에서 꼭 이루어야 될 별이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본질적인 사유를 할 수 있다는 것이고 이런 사유가요 사실 제 생각에는 기독교 계열의 그 추종하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이렇게 잘 나타나고 또 그쪽에서 소화를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이럴 때 뭐 이런 예들을 보실 수가 있어요. 저분은 유명한 개그맨이었는데 뭐 그 과정에서 좀 실패를 하셨나 봐요. 그리고 지금 목사님이 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목사가 된 자기 입장에서 볼 땐 과거에 개그맨으로서 인기를 누리고 영역을 다 거쳤었던 것이 지금의 나를 만들기 위한 준비 과정이었다. 뭐 이렇게 해석한다는 얘기죠.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에요. 누가 뭐래요?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해석하는데. 그래서 지금의 자기의
자랑스럽고 고귀한 현재 상태를 설명하기 위해서 과거의 과정을 이용하는 것이거든요. 과거의 과정들도 지금에 오기 위해서 꼭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뭐 이분도 뭐 비슷한 연예인, 전 누군지 잘 모르지만 신문에 나왔길래 그냥 스크랩했던 것이에요. 과거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추락하는 어려움이 있지만 그것이 또 지금의 자신의 또 더 고향된 존재로 이끌기 위해서 꼭 필요했었던 시련의 기간이었다라고 스스로 해석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시련 기간에 대한 목적론적인 해석이라고 볼 수 있겠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기독교 쪽에 이런 시각이 굉장히 강하고 저 책은 그 유명한 그 미국의 그 목사 릭 워렌 목사가 지은 Purpose Driven Life라는 게 한국어 제목으로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고 번역된 것으로 기억을 해요.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됐죠. 그래서 기독교적인 시각이 목적론적인 시각하고 맞아떨어지는 면이 많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렸는데 꼭 기독교만을 얘기할 건 아닙니다. 뭐 전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종교가 없는 사람이고요. 기독교덕은 아니건 간에 전통 문화에는 한국의 전통 문화에도 동양의 문화에도 목적론의 그 요소들은 많이 보인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기독교의 그 직선적인 시간 또는 종말론적인 사유 이런 것하고는 완전히 차원을 달리 하긴 합니다만 그래도 한국의 그 과거를 풍미했었던 유학의 결국은 인간 성장의 경지라는 것은 성인 군자가 되는 것이고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불교에 제가 저희 가져온 그림은 그 시부도라는 그 동자승이 성장해가는 그런 과정을 그린 그림인데 결국은 무엇이냐면 붓다가 되는 것이에요. 내 안에 부처가 있음을 깨닫는 것이에요. 그 각성의 길까지 가는 것이 불교의 수행 과정이고 그리고 뭐 전통적으로 서구의 아리스토텔레스는 쬐끄만 도토리씨 하나가 거목이 되기 위한 즉 자기 실현하기 위한 잠재력을 다 가지고 있다는 목적론적인 성장론을 제시했고 그것의 연장선상에서 2000년 지나서 칼 구스타프 융이라는 스위스의 정신의학자는 저건 만달라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전체 의식, 무의식까지 다 통합한 전체 의식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림인데 이미지인데 결국은 자신의 전체 인격을 다 실현하기 위한 삶을 살아간다는 목적을 또 제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상 체계에도 사상 전통에도 목적하고 관련된 개념들은 빈번히 등장한다라고 생각해요. 자, 그러면 이것을 뭐 참고 삼아서 나의 목적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이것 중에서 마음에 드는 것 하나 고른다? 글쎄요, 그렇게 설정할 수 있는 건지 전 잘 모르겠어요. 이게 저로서는 그 쉽지 않은 그 개념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제 목적을 설정한 게 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목적이란 게 이성적으로 결정할 사안인가?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런 참고 자료를 보고 이것저것 중에서 이게 나하고 가장 맞는 것 같네. 그렇게 설정하면 될 것인가? 하지만 살다 보면서 나도 모르게 그냥 조우하게 되는 것일까? 아니면 나보다 더 큰 존재가 나한테 선사해 주는 것일까? 게이지처럼 갑자기 벼락처럼 주어지는 것일까? 모르겠어요.